네, 안녕하세요. 저 listening하고 speaking 할 때요. 알아두면 좋은 팁 계속해서 같이 한번 이야기 보도록 할게요. 자, 저희 오늘 드리고 싶은 말씀은요. 끝소리에 관한 것입니다. 어떤 끝소리? 단어의 끝소리. 자, 단어의 끝소리라는 건 뭐냐면은 이렇게 단어가 있잖아요. 그러면 맨 마지막에 오는 소리. 여기가요. 자음일 경우. 맨 마지막에 자음이 오는 경우에는 영어는 어떤 특성을 가지고 있냐면은 굉장히 가벼워요. 정말 굉장히 가볍고 자음 그대로의 본연의 소리 또는 본연의 소리보다도 가볍게 내주는 경우가 굉장히 많습니다. 자, 그래서요. 스피킹 하실 때 많이 하시는 실수가 이 자음을 굉장히 강조해서 소리를 내신다든지 아니면은 여기다가 모음을 추가해서 조금 더 확실하게 소리를 내려고 하신다든지 이런 경향이 있어요. 자, 왜냐면요. 여러분 한국어는요. 자음 이 단독으로는요. 이렇게 소리를 완성할 수가 없어요. 그래서 예를 들어서 제가 여러분한테 여러분 요거 무슨 소리예요? 한국어에서? 아니면 요거는 무슨 소리예요? 이렇게 물어봤을 때 여기에다가 이렇게 모음을 추가하기 전에는 이게 어떤 소리다라고 조금 말하기가 굉장히 어려워요. 그쵸? 이거 무슨 소리예요? 이렇게 되죠. 여기다 요렇게 추가하거나 요렇게 추가해 주면은 바예요, 봐예요 할 수 있는데 이게 없는 경우, 그냥 비음만 있는 경우에는 어떻게 소리를 완성할 수가 없습니다. 자음은요, 모음 없이 혼자서 이런 소리를 가지고 있다라고 한국어는 말할 수가 없어요. 근데 영어는 달라요, 여러분. 영어는요, 자음 그 자체로도 소리가 있어요. 그래서 예를 들어서 얘 무슨 소리예요? 혀 뒤 들어서 입천장 쳐주는 소리. 크. 얘는 개 짝꿍. 그. 얘는 입술 앞으로 쭉 보내면서 혀로 입천장 쳐줄게요. 자, 그래서 많이 하시는 실수가 요런 단어들, 요렇게 자음으로 끝나는 단어들 여기에다가 모음을 추가해서 소리를 만들어내시는 거예요. 그래서 얘 같은 경우는 talk 이게 아니라 talk, 크 추가해주거나 얘도 bag가 아니라 bag, 으를 추가해주거나 얘도 church가 아니라 churchy 이렇게 이를 추가해주시거나 조금 더 내공이 있으신 분들은 이렇게 모음을 추가하진 않으시는데 끝소리를 굉장히 강하게 발음하시는 경향이 있으세요. 특히나 끝에 과거형을 만들기 위해서 ed가 온다든지 아니면은 복수형을 만들기 위해서 s가 온다든지 하는 경우. 그래서 예를 들어서 이런 소리 있죠. 드까진 아니에요. 드까진 아닌데 약간 무겁게 해주세요. 그래서 예를 들어서 lived 이게 아니라 얘를 lived 드는 아니에요. lived까지는 아닌데 lived 드 발음을 굉장히 무겁고 완전하게 하시거나 아니면 이런 경우 lives 굉장히 가벼운 발음인데 얘를 lives 즈까지는 아니에요. 근데 lives 굉장히 무겁게 해주시는 경향이 있습니다. 사실 스피킹 할 때는요. 얘를 가볍게 발음해든 무겁게 발음해든 의사소통하는 데는 지장은 대부분 없으실 거예요. 근데 문제는 뭐냐면 리스닝 하실 때요. 내가 평소에 발음하고 내가 생각하는 것만큼 이렇게 무겁게 소리가 안 나오실 거예요. 자, 그래서요. 저랑 빈칸 채우기랑 받아쓰기 공부하신 분들은 느끼셨겠지만 끝에 이렇게 과거형으로 올 때 아니면 복수나 3인칭 단수, 시제 현재로 올 때 요 소리를 잡아내기가 굉장히 힘들어요. 왜냐하면 우리가 생각한 것보다 훨씬 더 가볍게 내주고 지나가기 때문이에요. 자, 그래서 조금 더 자세하게 얘기해 보도록 할게요. 자, 저희요. 끝에 이렇게 ed를 붙여서 만들 때 언제 t가 되고 언제 d가 되고 언제 s가 되고 언제 z가 되는지 다른 영상에서 자세하게 설명을 했어요. 혹시 궁금하신 분들은 참고하시면 좋을 것 같아요. 자, 이번 영상에서는요. 특히나 얘랑 얘 들을 때 헷갈리실 수 있는 부분이 있어서요. 요거 조금 자세하게 한번 얘기해 보도록 할게요. 자, 어떻게 나눌 거냐면요. 이렇게 세 가지 경우로 나눌 거예요. 어떤 경우가 있냐면은 자, 요렇게요. 문장이 끝나는 거예요. 그래서 뒤에 아무것도 따라오지 않는 경우. 요런 경우에는요. 이 느 발음이 어떻게 들릴 수 있냐면요. 단어의 끝소리에 자음이 올 때는 어떤 특징이 있다고 말씀드렸죠? 가볍다고 말씀드렸죠. 자, 그래서요. 이 드 발음이 완전한 D 발음. 그래서 dog 할 때 이 이 완전한 드 발음으로 안 나올 거고요. 굉장히 약한 D 발음으로 나올 거예요. 그래서 D 발음으로 시작해서 약한 T 발음으로 넘어가는 느낌. 그래서 I lived 완전하게 나오지 않고 이렇게 나올 거예요. 들어볼까요? I lived. 다시 I lived. 굉장히 약하게 이렇게 소리 나는 거 들리셨나요? I lived.
굉장히 자주 끝에 드 발음이 오는 경우에 완전한 D 발음으로 안 하고 살짝 D로 시작했다가 공기가 터지면서 트 발음처럼 넘어가는 경우가 있으실 거예요. 요거 헷갈리실 수 있어요. 나는 분명히 유성음이 D로 끝나면 D 발음을 해준다고 했는데 왜 자꾸 T로 들리지? 라고 느끼실 수도 있어요. 자, 왜다? 끝소리가 자음으로 오는 경우에는 굉장히 가벼워져요. 그래서 완전하게 드 발음이 아니라 드, 요런 느낌으로 날 수 있다는 거. 자, 그리고 두 번째. 요렇게요. 바로 뒤에요. 모음으로 연결이 되잖아요. 그러면은요. 얘가 연결돼서 날 거예요. 그래서 I lived in, I lived in. 자, 들리셨나요? I lived in, I lived in, I lived in. 이런 식으로 I lived in이 아니라 얘 연결해서 I lived in. 요런 식으로. 근데 요런 경우에는 차라리요. 이 모음 드 발음이 그나마 잘 들리실 거예요. 자, 마지막으로 제일 어려울 수 있는 경우는 뭐냐면 요거예요. 이렇게 르 발음 뒤에 자음이 연결돼서 나오는 경우에는 많은 경우에 어떻게 발음하냐면요. 아예 이거를요. 드 발음을 안 해줄 거예요. 안 해주고 어떻게 하느냐. 그냥 막아주면서 박자만 한 박자 넣어줄 거예요. 이게 무슨 말이냐면요. I lived for 하면서 드 발음 해줄 수도 있어요. 하는 경우도 있는데 많은 경우에는 이렇게 I lived for 들리셨나요? I lived for 하면서 아예 드 발음을 안 넣어주고 그냥 막아주는 거예요. I lived for. 이 박자만 넣어주고 바로 다음 자음으로 넘어갑니다. 다시 들어볼게요. I lived for. 그래서 아마 이런 경우에 리스닝 하실 때 분명히 나는 드 발음이 안 들렸는데 왜 나중에 스크립트 보면은 드 발음이 있는 것일까 어려우실 수 있어요. 이런 경우는 대부분 뭐냐면 뒤에 자음이 따라오는 경우에는 I lived for, I lived for 하면서 완전하게 해주는 경우도 있지만 아예 제끼는 경우도 많다. I lived for. 그래서 이런 경우에는 갑자기 아무 소리 안 나고 막아주는 박자가 들어간다면 여기 중간에 뭐 들어가는 거 아닐까 의심해 볼 필요가 있어요. 비교해 볼게요. 요거 비교해 볼까요? I live for, I live for, I live for, I live for, I live for. 다시 I live for, I live for, I live for, I live for. 다시 I live for, I live for, I live for, I live for, live for, live for. 진짜 애매한데요. 중간에 살짝 뭐 하나 박자 들어가죠. live for. 이렇게 살짝 꼬집히는 느낌이 들어가면요. 안에 뭐 들어갔을 가능성이 굉장히 높아요. 자, 그 다음에 요 z 발음도 볼게요. 얘도 마찬가지예요. 이렇게 만약에 나와 있다고 칠게요. 자, 그러면 얘가요. 완전하게 z 발음으로 안 나오고요. z 발음하고 s 발음의 사이로 나올 가능성이 굉장히 높아요. 들어볼게요. She lives, she lives, she lives. 들리세요? She lives, she lives. 로 시작했다가 바람 빠지는 소리로 끝나는 거 들리세요? 굉장히 많은 경우에 z 발음이 끝에는 s 발음처럼 끝나는 경우가 많습니다. 아주 약하게 나올 거예요. 자, 얘도 마찬가지예요. 뒤에 이렇게 모음으로 연결이 되면은 그나마 조금 잘 들리실 거예요. 얘가 연결돼서 she lives in, lives in, lives in, lives in, lives in, zin, zin 이렇게 연결이 돼서 그나마 조금 잘 들리실 거예요. 자, 그 다음에 얘도요 또 자음이랑 자음이 연결이 되면 이렇게 자음이랑 자음이 연결이 되면은 얘보다는 조금 나을 거예요. 얘는 살짝 뭔가 소리가 조금 더 들어가긴 할 거예요. 그래서 들어보면 she lives for, lives for, lives for 들리세요? She lives fo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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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lives for, lives for, lives for 아주 살짝 넣어주는 거 들리세요? for. 자, 요렇게요. 단어의 끝소리가 자음에 올 때는 굉장히 가볍게 소리가 난다는 거 같이 한번 얘기를 해봤습니다. 일단은요, 오늘 이렇게 한번 정리를 한다고 해서 갑자기 안 들리는 게 들리거나 하지는 않을 거예요. 자, 그래도 여러분 제가 생각하기에는 몰라서 안 들리는 것과 아는데 아직 안 들리는 거는 굉장히 큰 질적인 차이가 있다고 생각합니다. 자, 그래서 일단 오늘 이렇게 영상 보시고요. 첫 번째, 혹시라도 내가 단어 자음 끝에 발음을 할 때 이 등에 모음을 추가하고 있진 않는지 한번 요거 신경 써보도록 할게요. 자, 그리고 두 번째, 끝에 요 소리, 드 발음, z 발음으로 끝날 때 내가 너무 발음을 잘 하려고 완벽하게 드 발음, 완벽하게 z 발음으로 소리를 내고 있진 않는지, 그리고 요렇게 소리가 날 거라고 생각하면서 리스닝을 하고 있진 않은지 요거를 생각해 보시고 이렇게 고민하시면서 연습에 임하시는 것만으로도 저는 이런 과정이 쌓이다 보면은 깨끗하게 들리고 깨끗하게 소리 낼 수 있는 날이 머지 않았다고 생각합니다.
자, 그래서 오늘 리스닝하고 스피킹 두 번째 팁. 영어는요, 자음이 단어의 끝에 올 때 굉장히 가볍게 소리를 내야 한다는 얘기 여기까지 해봤습니다. 아, 그냥 그렇구나 라고 알아둘게요.